그래서 이제는 파티션드 매트릭스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파티션드 매트릭스가 뭐냐? 요건 이제 예시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행렬 A 요 놈이 있을 때 1, 0, 0, 0, 1, 0, 0, 0, 1, 0, 0, 0, 0, 0, 0, 2, 막 1, 1, 3, 4, 0, 1, 7, 7, 2. 자, 이런 행렬이 지금 몇 바이 몇이죠? 5 바이 5 행렬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행렬 A가 있고 옆에 있는 뭐 이런 행렬 B가 있다고 했을 때 걔네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곱셈 연산을 한다고 쳤을 때 5 바이 5 하면 어, 5 바이 5 곱하기 5 바이 5 행렬을 하게 되면 5 바이 5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내적 계산을 총 5 곱하기 5 25번 해줘야 돼요. 그쵸? 처음에는 얘랑 얘할 거고 그 다음 얘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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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니까 25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차 때 선택는 실수하면 안 된다. 이 실수하는 거에 의해서 이 점수 차이가 확확 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계산을 줄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산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게 이제 파티션드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행렬 A를 이런 식으로 그 파티션이라는 게 구획하다라는 의미인데 A1, A2, A3, A4로 나눠주게 돼요. 왜 그랬냐? 지금 이 행렬 보시면 항등 행렬이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부분인 거고 여기는 이제 제로 매트릭스가 되죠. B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다 1이니까 여기는 다 그냥 1인 안에 벡터가 되고 여기도 이제 제로 매트릭스가 되고 여기도 항등행렬 2x2가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게 되면은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2x2 느낌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2x2는 아닌 거죠. 기존 자체는 원래는 5x5인데 얘를 파티션드 매트릭스로 나타낸 거니까 그래서 2x2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2x2는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x3처럼 보이지만 원래 본체는 5x5인 걸 알고 있죠. 무튼 간에 얘를 곱셈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 내적 해주는 거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여기 들어갈 거는 이거 내적 여기 이거 요거겠죠? 그렇게 해서 A1, B1을 하게 되면은 이 A1이 항등행렬이고 B1을 이제 이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B1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A2 내적 B4가 있겠죠. B4 같은 경우에도 항등행렬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A2만 나오면 됩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내적에서는 곱셈인 거죠. A1, B1 더하기 A2, B4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가 이제 3 x 3이니까 여기 3 x 2 요거를 이제 맞추셔야 된다. 여기는 이제 3 x 2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2 x 2였다. 이런 식으로 행렬을 계산할 때 우리 곱셈 계산할 때 행렬의 곱셈 계산할 때 항상 그 a 곱하기 b 해줄 때 m by n이고 여기가 m by r일 때 얘랑 얘 맞춰주는 거 그거 안 맞춰주면 아예 계산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유의해서 이제 파티션을 나눠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다 그냥 해보면 바로 나오게 돼요.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매트릭스 파워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AK 플러스 1 이런 AK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K에다가
A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수랑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이런 행렬일 때 A 2020승이 뭐냐라고 하면 열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A의 제곱을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은 22222가 나올 거고 A의 3를 해봐서 44444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수열 같은 거죠. 그래서 확인을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우리는 수학적인 센스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딱 보자마자 AN이 요거겠네. 그쵸?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A의 2020은 2의 2019, 2의 2019, 2의 2019, 2의 2019입니다. 여기서 라고 예측을 하고 요거입니다 라고 이제 써버리면 제 생각에는 1점 맞습니다. 1점. 5점, 5점 만점. 6점 만점에. 6점 만점에 1점 받아요. 1점. 왜 Y?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거란 말이요. 그렇지 않을까를 가지고서 뭐 수능은 답만 맞추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얘가 실제로 그런지 실제로 그러한지를 확인해주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음, 그래서 얘라고 일단은 추정을 해놓고 우리가 주로 쓰는 증명 방법이 뭐냐면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A의 1은 1111이니까 확인을 한 거고 A의 K가 2의 K마 1, 2의 K마 1, 2의 K마 1, 2의 K마 1 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A의 K 플러스 1은 이제 2의 K마 1, 2의 K마 1, 2의 K마 1, 2의 K마 1에다가 곱하기 A를 해주겠죠. 그러면 그 값이 2의 K, 2의 K, 2의 K, 2의 K 인지 그거를 귀납법으로 체크해 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확인됐다, 증명됐으므로 A의 2020은 그때서야 뭐 2의 201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 드디어 inverse of a matrix가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항등원 했었죠. 항등원. 아까 분명히 항등원하고 5분 뒤에 여관한다 했는데 이 사람의 5분은 뭐 저기 중력이 다른가 보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항등원이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건도 배워줘야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인버스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a 곱하기 b가 i이고 b 곱하기 a가 i 두 개 다. 왜? 우리가 곱셈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교환 법칙이 원래는 성립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쵸? 원래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다 이런 등식 말 같지도 않은 등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족하는 b가 있을 때 이 b를 a의 역행렬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a의 인버스 우리 역함수 생각하면 돼요. a가 그리고 n by n 행렬일 때 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 항상 이제 주의해줘야 되고 이게 사실 대충 뭔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 뭘 곱해야 i가 되냐 이 여건이 뭐냐에 대한 답은 A의 역행렬입니다. 이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A에 대한 역행렬 그 A 역행렬이 인버스가 단 하나 존재하는지 이제 프루브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일성 증명 있잖아요. 단 하나 존재하는지 그 유일성 증명은 사실 간단해요. 그 메커니즘. 일단 두 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 버립시다.
그러고 나서 당연하게도 두 행렬은 서로 다르겠죠. 음, 두 개 존재한다라고 하고 음, A 프라임과 A 더블 프라임 두 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A에 A 프라임 곱한 거, A에 A 더블 프라임 곱한 거, 그건 당연하게 항등행렬 I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해 줬으니까 역행렬이라고. 그러고 나면 이 세 개를 곱하는 거에서 얘랑 얘부터 먼저 연산을 해봅시다. A랑 A 프라임부터. 그러면 A 더블 프라임 I가 나오고 A 더블 프라임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이 세 개, 이 세 항의 곱에서 아까 여기만 했는데 이제는 여기부터 먼저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도 i의 a 프라임이 나오면서 a 프라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항을 곱한 거는 같죠? 여기나 여기나. 근데 여기는 a 더블 프라임이 나오고 여기는 a 프라임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전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행렬이 서로 다른 역행렬이 존재한다. 근데 지금 A 프라임이랑 A 더블 프라임이 같다라는 연산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결론을 뭐라고 지을 수 있냐면 전제가 잘못됐다. 주행렬이 서로 다른 그 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일성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유일성 증명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존재한다 라고 그냥 이렇게 탁 깔아버리고 어, 두 개 존재하는 대로 계산을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두 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유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들은 쭉쭉쭉쭉 우리가 회차를 진행하면 할수록 많이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곱셈이나 아니면은 트랜스포즈나 그런 개념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벡터 간의 곱셈 그리고 지금 새로 배운 곱셈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곱셈을 정리할 건데 그동안 이렇게 행벡터 곱하기 행벡터 하면은 외적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공수 2에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기하에서 지금 공도백이 빠져가지고 원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외적이라는 거는 이런 벡터랑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 간에 수직하는 벡터를 찾아내는 그런 연산이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내는 과정에서 행렬식 우리가 이제 추후에도 배울 건데 디트라는 이 행렬식의 연산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뭐 깊게 얘기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외적이 있다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던 벡터의 곱셈은 이런 식으로 어떤 외적이랑 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을 뭐 아우터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고 내적 같은 경우를 이너 프로덕트, 뭐 다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외적을 했었고 내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 순서에 맞는 원소들끼리 곱셈하고 더하고 식으로 우리가 계속을 했었죠. 그래서 외적의 결과값은 서로 수직인 두 벡터의 서로 수직인 벡터가 되고 이 행벡터 간의 연산에서 나오는 내적에서는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 배웠던 행벡터 곱하기 열벡터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랑 이런 벡터를 곱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곱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음, 왜냐면 이 그냥 제가 행렬 뭐 1, 2, 3, 4, 5, 6, B 뭐 1, 2, 4, 6, 8, 10, 12 이런 거 계산할 때 얘랑 얘를 내적을 때려버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실은 이, 이 로어 벡터랑 칼럼 벡터를 그냥 내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둘의 어, 형태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처럼 형태를 같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곱셈은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켜준 다음에 내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값이 위에서 얘처럼 똑같이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벡터에다가 열벡터를 곱셈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행벡터랑 행벡터를 곱셈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랑 이런 벡터를 곱셈하면 결과값은 행렬이 나오게 돼요. 음, 그러니까 여기 있는 row랑 첫 번째 row랑 여기 있는 첫 번째 컬럼을 내적을 트랜스포즈 시켜준 다음에 내적을 할 건데 어, 그냥 1, 2, 3 내적 4나 4의 트랜스포즈나 똑같죠. 음, 그래서 얘는 굳이 트랜스포즈를 시켜줄 이유가 없어서 그냥 내적을 하는 거고 그냥 내적을 하게 되면은 얘는 4, 8, 1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음, 왜냐면 이게 값이 하나가 되면은 내적이 그냥 스칼라 곱연산이랑 똑같이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곱셈을 할 때 곱셈이랑 내적은 좀 다른 의미지만 우리가 곱셈의 범주 안에 외적이랑 내적 이런 걸 포함시켜 주었던 이유가 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뭐 1차원인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차치하고 그래서 얘랑 얘를 내적을 해주고 그럼 결과값이 482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그걸 연산을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1, 2, 3이라는 벡터를 이 각각의 원소에 해당하는 것만큼 스칼라벨을 해줘서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 주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은 얘랑 얘는 심지어 생긴 것도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님.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문맥상 이해해야 돼. 문맥상. 그러니까 이게 행렬에 나온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의미겠거니. 근데 이제 뭐 수식하는 거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곱셈을 했다? 그럼 이제 외적이겠거니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 외적에 대해서는 안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곱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거나 스칼라 값을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가 이제 벡터와 행렬에 대한 곱셈이었고 그 행렬이랑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선형결합이라는 관점을 그리고 트랜스포즈라는 관점을 이제 끌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행렬이 있고 이런 벡터가 있다고 쳤을 때 걔네 둘을 곱셈을 하면 얘랑 얘를 내적을 할 건데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 시켜준 다음에 내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걔를 이제 첫 번째 로우에다가 갖다 박는 건데, 그쵸? 그럼 A 더하기 EC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로우에는 얘랑 얘를 내적한 값을 갖다 받겠죠?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나오는 게 3A 더하기 4C일 건데, 얘를 각각 A랑 C를 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치 어그멘티드 매트릭스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빼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1, 3, 2, 4. 이 열 벡터는 사실 이 행렬에 있는 열 벡터를 그냥 떼내온 거죠. 컬럼 벡터를 1, 3, 2, 4를 따로 떼내온 건데, 걔를 A, C라는 스칼라벨을 이제 곱해줘서 선형 결합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 결합을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스판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스판이라는 거는 이제 그 벡터와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을 모아둔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모아둔 공간을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스판의 또 다른 이제 의미는 이 스판 뭐 U1, U2라고 했을 때 얘네 두 개의 선형 독립인 뭐라고 칩시다. 사실 선형 독립이 아니어도 되는데 선형 독립이라고 치면은 선형 독립인 U1, U2가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를 의미해요. 공간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U1이라는 그리고 U2라는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을 모아둔 거고 그러면 그 벡터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모든 벡터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이제 스페이스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스페이스라는 개념은 어떻게 확대되냐면, 우리가 곱셈을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선형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곱셈은, 이 행렬과 벡터의 곱셈은 어떤 컬럼 스페이스, 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컬럼 스페이스나 뭐 차원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시 또 깊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